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다들 편안한 설날 연휴 보내고 계시죠? 오늘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3년 전쯤에 저하고 다산 신도시의 집을 매수를 하시기 위해서 알아보셨던 손님이 계셨는데요. 그때에는 저하고는 인연이 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아쉬워했던 손님이셨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저한테 중개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좋은 중개 결과로 계약을 만들어드렸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꾸준히 저희 블로그와 유튜브를 봐주신 부분에서도 감사하고 또 저를 찾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은 뭐다? 의미! 이번 주 실거래가엔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의 전용 84 타입의 9억 원 실거래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편한 세상 자이의 9동 3509동의 물건이었는데요. 이편한 세상 자이의 실거래가 9억 원의 의미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같이 한번 보시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 시황부터 보실까요? 새해에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도 있고 정치적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격변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잠시 쉬는 중이라고 해서 부디 모든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시황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부터 보시겠습니다. 혼조세 속에 서울 아파트는 12월 마지막 주 이후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또한 큰 변화가 없을 거라 이렇게 2025년 첫 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전국의 관망 또는 하락세 속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개가 하락했고 10개는 상승을 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심장한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인서울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이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언뜻 보면 서울도 별 수 없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락 지역은 외곽이고 인서울 상급지들은 일제히 상승이라는 거죠. 특히 계속해서 언급해드리는 송파구 아파트는 0.09% 오르며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의 신고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133제곱미터에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무려 106억 원입니다. 평당 2억 원 시대를 열었는데 직전 동일평형보다 33억이 넘게 올랐으니 클래스가 다르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여의도 역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촉발된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 현상은 서울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입지의 중요성을 실거래가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겨울이 지나가면 분면 부동산 시장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거래 소강을 촉발한 주요 원인인 대출 규제와 정치적 이슈가 잠잠해지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던 경기 부양이라든지 부동산 부양 같은 정책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5년의 공급 부족은 여전한데 또 내년에는 역대급으로 줄어든다고 하죠. 공사비 급증으로 신규 사업 또한 진행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추월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2,063만 원인데 매매 시세는 1,918만 원이라는군요.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에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건설사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올랐죠. 환율마저 고공행진 중입니다. 분양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공급은 줄고 분양가는 높아지는데 기축 아파트 시세가 내려가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 좋은 곳은 집값이 떨어지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다만 기록적인 인구 감소 추세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점이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집값의 부정적인 요인일 것입니다. 즉 전체 인구가 줄면서 생산 인구 또한 감소하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인가요? 누군가 묻는다면 그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인서울 강남권, 상위급지라고 할 수 있는 마용성, 그리고 목동 등의 학본지, 여의도 등 희소성이 있는 업무지구, 그리고 과천, 판교, 분당 같은 경기도 최상위 입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은 다 합쳐봐야 사실 얼마 되지도 않고 가격 또한 말도 못하게 비싸죠.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면 서울 3급지와 수도권, 교통 편한 곳이 들어갑니다. 여력이 되는 한 최상위 입지를 선택하되 최소한 서울 출퇴근을 하면서 살만한 혹은 자족이 되는 수도권이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다산 신도시는 어떨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인서울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상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도시에 희망이 있는 건 살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춘 쾌적한 신도시라는 거죠. 경기도의 교통망 핵심은 무조건 지하철입니다. 서울 어디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다, 서울 버스가 온다 안 온다, 막힌다 안 막힌다, 이런 거 다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정시성이 보장되는 지하철로 압살이 됩니다. 지상철이 아닌 지하철. 서울과 동일한 배차 간격이면 당연히 더 좋겠죠. 다산 신도시가 그런 곳입니다. 진건지구 경우 대부분의 단지가 버스 환승 필요 없는 도보 역세권이고 지금지구 역시 미래엔 9호선 도보 역세권이 됩니다. 8호선은 서울 메트로이면서 배차 간격도 서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10분대의 천호역으로 또 20분대에는 잠실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주춤하는 가운데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전세가가 점점 오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매매가는 미래 가치를 일정 부분 담보하지만 2년 계약 기간인 전세는 딱 그 기간에 만큼의 가치만 수렴하기 마련인데요. 다산 신도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상승한다는 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최근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의 거래량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685세대 가장 큰 대단지로서 24평, 30평, 34평을 보유한 단지이죠. 그래서 선택지가 많은 것도 좋은 장점이고요. 또 완벽한 초품화입니다. 단지 내에 가람초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은 정말 찾기를 건너지 않고도 바로 갈 수 있는 아주 접근성이 뛰어난 단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시장에서도 평가를 받는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84 A타입에서 9억 원의 실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다산 자이 아이비플레이스나 힐스테이트 다산,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같은 동일 평형에서 좀 더 높은 실거래가가 나오는 단지들도 있지만 거래량이 많은 다산 신도시 선도 단지임을 우리가 상기를 하게 되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또 거래가 된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편한 세상 다산 84 타입에서도 금매가 8억 5천에서 좀 조정이 돼서 한 달 잔금 조건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소식을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좀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유승 한예들 센트럴 단지에서 84 타입의 금매가 거래가 됐는데요. 금매의 이유는 사실 다양하죠. 매도자분이 처한 상황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에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도자분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다산 신도시에는 특정한 금액대에서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한예들 센트럴 같은 경우는 동일 평형 직전 거래는 8억 6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가 올라온 것들 정리해 놓은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설날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